이번 시간에 좀 가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는 뭐라 했죠?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트랜잭션을 실행하기 위한 네트워크 수수료의 단위다. 또 보면은 인제 뭐 트랜잭션 하나 여기 보면은 21,000 가스가 들어가요. 트랜잭션 하나 수행하는데. 그 외에도 트랜잭션 수행하면서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함수 출처 복잡하게 했다라든지 변수의 크다라든지 뭐 그러면 또 많이 들어가요. 쉽게 생각하면 식당에 갔는데 메뉴를 많이 시킬수록 돈이 올라가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스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가스가 높을수록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메뉴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다 공개된 옐로우 페이퍼에 공개된 내용이고. 자, 이걸 왜 이렇게 해 놨냐? EVM 네트워크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상한을 정해 두지 않고 똑같은 단가로 책정해 놓으면은 코드가 굉장히 뭐 낭비가 심해지겠죠. 뭐 어차피 똑같은 단가인데 이러면서 수수료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수수료는 앞서 얘기한 가스 곱하기 가스 프라이스로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이 수수료가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비트코인에서 그죠? 우리가 비트코인의 거래를 일으킬 때 수수료를 주게 돼 있죠. 그 수수료가 높으면 높을수록 빨리 거래가 확증된다. 이 얘기 기억하시나요? 수수료를 높게 책정할수록 나의 어떤 요청, 트랜잭션 요청이 빨리 확증이 됩니다. 블록체인에 빨리 들어간다. 그래서 많이들 어떻게 비유를 드냐면요. 주유소를 갔는데 내가 차에 30리터를 넣어야 돼요. 근데 현재 주유소 단가 보니까 1리터 1,790원 뭐 1,600원 대도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면요. 비쌀 때는 뭐 2,000원 했었죠, 리터당.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휘발유를 내가 30리터를 넣어야 되는데 1리터의 단가가 1,790원이에요. 그래서 30리터 넣었더니 이걸 계산해 보니까 53,700원이 나온 거예요. 이걸 결제해야 되는 거죠. 이게 수수료예요. 앞서 얘기한 가스, 앞장에서 얘기한 가스는 뭐예요? 내가 얼마만큼 넣어야 되는지가 가스고요. 이 가스 프라이스는 이 단가 오른쪽에 있는 리터당 단가를 얘기하는 거야. 그죠? 현재 유통된 단가가 가스 프라이스예요. 그래서 한 트랜잭션에 21,000 가스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 트랜잭션 하나를 일으켰다라고 가정했을 때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이때 가스 프라이스 시세를 확인해 보니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인제 저는 인제 요거 가스스테이션.info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시세가 지금 스탠다드 5분 미만에 확정되는 스탠다드 속도일 경우에는 가스 프라이스가 얼마로 돼 있어? 30 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계속 바뀌어요. 계속 시세이기 때문에 출렁출렁거립니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출렁출렁거리는데 예를 들어 이제 스탠다드에 가스가 30 이 30 이라는 거는 인제 이 그 기가웨이라고 합니다. G웨이. 기가웨이는 10의 마이너스 9승 2더예요. 현재 1 2더가 얼마냐면은 어제 기준으로 $1,624. 웨이라는 게 인제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쓰는 그 화폐 단위인데 예 몇 가지 화폐 단위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은 요 30 G웨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돼요? 아까 얘기했던 21,000 가스 곱하기 30 G웨이가 되겠죠. 그죠? 이 위에 있는 비유로 얘기를 하면은. 그죠? 자, 이 비유로 얘기를 들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요 가스고 21,000 가스고 요게 되는 게 요 시세죠. 그죠? 시세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수수료라는 건 21,000 가스 곱하기 얘예요. 얘는 인제 돈이 들어간 단위고. 그죠? 그래서 얘를 또 환산해 보면은 얘는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2더예요. 그죠? 그리고 요걸 풀어 보면 21,000 곱하기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곱하기 달러죠, 요게. $1,624 시세. 그죠? 요 시세죠. 시세를 했더니 이걸 다 곱해 봤더니 얼마가 나와요? 1.008 달러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한 트랜잭션을 일으키는데 수수료가 이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5분 미만에서 블럭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캡처를 해 왔어요, 이더스캔에서. 이더스캔이라는 거 요 사이트인데 이더스캔이라는 거는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실제 거래되는 모든 트랜잭션을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1학기 때 우리가 블록체인.info 사이트 한번 봤죠. 거기에 들어가면은 모든 블록 그리고 블록 안에 포함되는 모든 트랜잭션을 관찰할 수가 있었죠. 똑같습니다, 이 사이트도. 그래서 아무거나 이미를 찍어 봤어요. 찍어 봤더니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여기가 이제 수신, 이거 송신, 여기가 수신인이죠. 지갑 주소가 나옵니다. 그죠? 지갑 주소 나와요. 근데 송신인은 지갑 주소 맞는데 수신인은 지갑 주소 아닌 컨트랙트 주소예요. 예전에 얘기했었죠. 예. 이더리움 플랫폼 생태계에서는 지갑 주소가 두 가지 타입이 있다. 하나는 진짜 지갑 주소, 거래를 위한. 그죠? 하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위한 주소. 그죠? 돈은 안 넣었어요. 이거 뭐예요? 트랜잭션만 일으킨 거예요. 트랜잭션만 일으킨 거예요. 송금한 게 아니라 트랜잭션만 일으킨 거야. 이 컨트랙트 어드레스에 여러 가지 펑션들이 있을 텐데 특정 펑션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만 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거래는. 실제로 뭐 송금도 할 수 있지만은 이 거래의 예시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펑션을 콜한 거예요. 그죠? 그랬을 당시에 상황을 좀 보니 트랜잭션 피가 이만큼 들어갔대요. $5가 들어갔대요. 수수료가. 수수료 $5 들어갔대요. 이때 가스 프라이스를 계산해 보니까 이때 가스는 얼마를 썼냐? 81,998, 81,998 가스를 쓴 거예요. 그럼 실제로 트랜잭션 일으키는데 21,000 가스, 이 안에 뭐가 포함됐어? 21,000 가스 더하기 뭐 여러 가지 비용들 그러죠? 비용들 더한 게 최종적으로 이만큼의 가스를 쓴 거고, 곱하기 이거 곱하기 시세 38 정도,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이 정도 나온 거죠. 5.05달러를 쓴 거죠. 요 가스 프라이스를 좀 관찰해 보니 이 가스 프라이스가 요만큼을 내가 예 시세로 썼는데, 요 시세 내가 이제 이만큼 준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분해해서 보니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요거랑 더한 값이에요. 그죠? 요건 뭐냐면요. 베이스 피는 뭐냐면은 블럭을 생성하는 데 쓰는 가스고요. 예. 그죠? 가스 프라이스고, 오른쪽에 얘가 뭐예요? 채굴자가 가져갈 몫이 요만큼이에요. 1.5 G웨이. 요 트랜잭션에 대해서. 그죠? 이거를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자기의 블럭을 빨리 편입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그죠? 이걸 많이 줄수록. 얘는 뭐예요? 얘는 소각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피니까 블럭이 포함시킬 때 소모되는 수수료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이 블럭이 확증되면은 얘는 네트워크에서는 삭제가 됩니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채굴업자가 가져가는 몫이 아니라 없어지는. 얘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송신자가 정하는 몫이 아니라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에서 시세가 왔다 갔다 거립니다. 출렁출렁 거린다는 얘기예요. 계속 왔다 갔다 거립니다. 이 부분, 요 맥스라는 건 뭐냐면은 최종적으로 발송자가 이거를 선정하게 돼 있는데, 이걸 선정하게 돼 있는데 이 트랜잭션 실행한 수수료 최대값. 그죠? 당연히 이 최대값은 베이스랑 요 맥스 두 개 더한 것보다 커야겠죠. 그죠? 이거는 얘가 정할 수 있어요. 송신자가 정하는 양이에요. 얘도 송신자가 정하는 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설정을 요렇게 하랑 요렇게 두 개를 줬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보니까 얼마가 남을 거잖아요. 그죠? 남는 건 환불이 됩니다. 이만큼. 0.21달러는 얘한테 다시 환불이 됩니다. 그런 구조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요런 식으로, 이건 캡처한 건데 요런 식으로 쏠 때 보면은 맥스 프라이티, 그죠? 이거 수수료가 가져갈, 그죠? 채굴업자가 가져갈 양, 그죠? 이것을 설정할 수 있고요. 맥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요거를 보통 사이트 시세를 조회해 보면은 이 정도 줍니다. 1 에서 2 정도 줘요. 근데 트랜잭션 산정하다 보니까 아까는 이제 81,000 가스 정도 썼는데 81,000 가스가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가스 리미트 21,000 가스로 설정해 놓으면요, 이 트랜잭션 실패합니다. 아웃 오브 가스가 나와서 "네가 설정한 가스보다 더 쓰는 것 같아. 나 이거 트랜잭션 못 일으켜."라고 실패라는 거고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설정할 때는 이거를 가스를 굉장히 높여 놔야 됩니다. 가스를 높여 놔야지 실패하지 않고요. 그냥 단순 송금이다 그럴 때는 이거 가스 리미트를 요 정도만 해 놔도 됩니다. 낮춰 놔도 됩니다. 단순 송금일 때는 많이 안 들어가니까. 요거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내용을 지금 캡처를 뜬 겁니다. 네. 자, 요 정도만 하고, 그죠? 잠깐 또 50 분이 됐으니까 10 분간 쉬었다가 한 10시 2 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네.